자, 우리 이번 시간엔 의미 추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텐데 의미 추론에서 너희가 기억해야 될 건 추론 문제들의 접근법은 동일하다는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추론에도 어떤 문제가 있었지? 빈칸 문제가 있었지. 그러니까 빈칸이나 밑줄 친 함축 의미나 결론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동일하다. 이걸 기억하고 우리 한번 본격적으로 알아보자. 일단 의미 추론의 의미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걸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 첫 번째는 너희가 딕셔너리를 검색하면 나오는 그런 사전적인 의미. 두 번째로는 글의 흐름에 맞는 문맥적인 의미가 있을 거야. 우리 사전적인 의미는 어떨까? 어떤 글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 의미가 변하지 않겠지. 근데 그의 반면에 문맥적 의미는 어때? 글의 흐름이나 이 문맥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는 특징이 있을 거야. 그럼 우리가 이 함축 의미에서 말하는 의미라는 건 사전적인 의미라기보단 문맥적인 의미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 문맥적인 의미라는 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지. 첫 번째는 주제와 동일한 A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아니면 주제와 반대되는 not A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아까 내가 말했지만 의미 추론이든 빈칸 추론이든 어쨌든 추론 문제 접근법은 동일하다라고 했잖아. 이 밑줄 쳐져 있는 이 부분을 그냥 빈칸으로 바꿨을 때 역시 이런 방법으로 풀면 된다는 거야. 주제와 동일한지 아니면 부정어구나 대립의 구조가 나오면서 주제와 반대인 표현이 들어가야 되는지 너희가 잡으면 되는 건데, 그럼 굳이 왜 의미 추론이랑 빈칸 추론이란 문제를 다른 유형으로 만들어 놨을까? 그냥 빈칸 추론 있는 쪽에 놓으면 되지 왜 저쪽 멀리 주제 있는 쪽에다가 이 의미 추론 문제를 놓냐는 거야. 그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난이도의 차이가 있거든? 예를 들어서 빈칸 문제라고 생각을 해보자. 빈칸은 완전 블랭크지. 그 말은 우리가 0에서부터 100을 추론해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 의미 추론은 어때? 사전적인 의미가 이미 나와 있잖아. 그럼 얘를 뭐 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힌트로 삼아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난이도가 확실히 더 쉽겠고, 실제로 이 의미 추론 문제들은 오답률이 3위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거의 없어. 4위부터 10위 사이에서 형성이 되거든? 그 말은 만약에 우리가 이 의미 추론 문제를 틀렸다라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 1등급은 안정적으로 들어가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에서 고득점을 받고 싶다, 1등급을 꼭 받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 이 의미 추론 문제 무조건 맞춰야겠지. 그리고 의미 추론 문제를 들어갈 때 우리가 요 세 가지를 한번 주의 깊게 보는 게 좋아. 첫 번째로는 부정어구, 즉 not과 관련된 표현이 와 있지 않은지, 두 번째로는 A, B의 대립 구조로 글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 마지막으로는 순접과 역접의 연결어가 보이지 않는지를 체크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아까도 말했지만 의미 추론의 의미는 문맥적인 의미를 묻는 거야. 물론 우리가 이 사전적인 의미를 힌트 삼아서 문맥적 의미를 추론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 사전적인 의미를 모르면 그냥 빈칸 문제 푸는 것처럼 우리가 접근을 하면 된다는 거야. 만약에 내가 이 사전적인 의미를 너무 맹신하게 되다 보면 이 문맥적인 의미를 놓치게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우리가 포커스를 두지는 말자라는 거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실제 수능 문제를 한번 같이 살펴보자. 얘는 21번 문제인데 밑줄 친 Hunting the shadow, not the substance가 이 밑줄, 이 글에서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라고 나와 있지. 근데 너희가 지금 딱 한눈에 봐도 알겠지만 이 한 문장이 어때? 굉장히 긴 호흡으로 등장하고 있어. 이 말은 이 문장 안에서도 이미 힌트가 존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문장을 직접 해석하기 전에 좀 아까 내가 말했던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게 있지 않나 주의 깊게 봐주는 게 좋아. 여기선 뭐가 보여? 그렇지. 바로 이 while이란 표현이 보이지. while은 접속사야. 근데 역접이야, 순접이야. 얘는 반면에 라는 뜻을 가진 대조의 접속사라고 보면 돼. 그 말은 뭐야? 뒤에 나와 있는 내용과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서로 반대되겠구나 라고까지 너희가 잡아줄 수 있는 거겠지.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첫 번째부터 한번 해석을 해볼게. All of this study was necessary. 이러한 모든 연구는 필수적이었습니다. He argued. 그가 주장하길. Because architects, 왜냐하면 건축가인데 어떤 건축가 who have aimed at acquiring manual skill, 손기술을 습득하려고 해. 뭐 없이, scholarship 없이, 학문 없이 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have never been able to reach a position of authority, 권위라고 하는 이 위치에 결코 도달할 수 없을 거래. 얘는 뭐야?
to correspond to their plans. 그들의 계획에 상응하는. 그럼 이 앞에서 A라는 건축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 우리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 A라고 하는 건축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어? 매뉴얼 스킬에는 관심이 있었지. 매뉴얼 스킬은 내가 관심이 있지만 뭐엔 관심이 없는 거야? 바로 이 스콜러십, 학문과 관련된 부분은 관심이 없다라고 너희가 파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뒤에 while 다음부터 또 읽어보자. Those, 그 건축가 어떤 건축가냐면 have relied only upon theories and scholarship. 오직 이론과 학문에만 치중하고 있던 얘는 were obviously hunting the shadow. 분명하게도 그림자를 쫓고 있습니다. 뭐가 아니라? substance가 아니라. 이 substance가 여기서 물질이란 뜻 아니야? 얘는 무슨 뜻? 바로 본질이라는 뜻으로 쓰여져 있지. 그러면 그림자를 쫓고 있대. 본질은 없는데 어떻다는 거야? 얘도 잘못됐다는 거야. 앞에 나왔던 A라는 건축가랑 반대되는 개념으로 B라는 건축가가 나왔어. 얘는 어떤 것만 추구하는 걸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scholarship만 추구하고 있는 거겠지. 그러면 뭐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야? 바로 매뉴얼 스킬에 대해서는 추구하지 않고 있겠구나. 이 손기술이라는 건 얘한테는 좀 낮게 평가되고 있나 봐. 어쨌든 A든 B든 둘 다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던 거였고, 그랬을 때 이 섀도우랑 서브스텐스가 각각 뭐를 의미하냐? 쫓고 있대 그러면 이 스콜러십을 쫓고 있는 거겠구나. 그지? 그러면 저 쫓지 않는 건 뭔 거야? 아, 매뉴얼 스킬일 수밖에 없겠다. 손기술. 그러면 우리가 선택지로 바로 내려갈 수 있는 충분한 단서를 잡았지. 바로 내려가 보는 거야. 1번 선지부터 한번 봐보자. 보면 seeking abstract knowledge. 추상적인 지식을 추구한대. 그럼 얘는 뭐야? 이 매뉴얼 스킬이야? 스콜러십이야? 스콜러십이겠지. 그냥 S라고 쓸게. S를 추구하는 거야. 얘는 어떤 거? emphasized by architecture tradition. 건축적 전통에 의해서 강조된. 여기까진 맞거든? 근데 건축적 전통에 의해서 이 학문이 강조되어졌는지 우린 아직 몰라. 얘는 앞을 가야 알 수 있는 내용이야. 그 다음에 2번 선지 보면 discounting. 얘는 평가절하하다 이런 뜻이거든. subject, 주제를 평가절하하는데 어떤 주제? necessary to achieve architectural goal. 건축적 목표를 성취하는 데 필수적인 그 주제. 이때 주제 뭐가 될 수 있을까? scholarship이 될 수 있겠지. 근데 얘를 뭐 한대? 무시한대. 얘 추구하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야. 얘는 세모 정도 되겠지? 그 다음에 3번. pursuing the ideals of architecture without the practical skill. 봐봐. 실용적인 지식 없이 건축의 이상만 추구하는 거. 그럼 여기서 이상이라고 하는 표현은 scholarship을 가리키는 거겠고, 여기서 practical skill은 뭘 가리킬까? 바로 manual skill을 가리키겠지. 그럼 여기 어때? manual skill 없이 scholarship만 추구하는 B의 정확한 특성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3번은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거랑 정확히 일치하는 거지. 얘는 좀 괜찮은데? 넘어가고. 그 다음에 4번. Prioritizing architecture's material aspect over the artistic one. 예술적인 것보단 물질적인 걸 더 우선시한다. 지금 예술과 물질의 의미에서 말하는 글은 아니었었고. 5번. Following historical precedent without legal current standard. 현재 기준에 상관없이 과거의 선례를 따라가는 거. 지금 선례를 따라가자? 이런 내용 아니었었지. 그러니까 얘네 둘은 다 안 되는 거야. 그럼 우리한테 뭐가 나와? 1번과 3번이 남지. 이 1번과 3번에서 고민을 할 수는 있어. 근데 너희가 만약에 시험장이고 실제로 시간이 급박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3번을 찍고 넘어가는 거야. 왜? 우리가 찾으려고 했었던 정확한 내용이 3번에 들어가 있잖아.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건 1번이 답이 되면 3번도 답이 된다는 거야. 근데 출제진은 이런 애매한 답변을 절대로 정답으로 채택하지 않겠지. 이런 문제를 내지 않았을 거야, 애당초에. 그러니까 우린 3번을 찍고 넘어가는데 지금은 뭐 하는 거야? 풀이하는 입장이니까 이 플러스 알파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 한번 찾으러 앞으로 넘어가 볼게. 이 글을 읽어볼 건데 첫 문장부터 한번 봐보자. The position of the architect rose during Roman Empire. 이 로마 제국 시기 동안 건축가의 지위가 굉장히 상승했대. As 여기서는 왜냐하면 이란 뜻으로 해석하면 좋아. As architecture symbolically become a particularly important political statement. 왜냐하면 건축가가 상징적으로 특히 중요한 정치적 성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어? 이
건축가라고 하는 애들의 지위가 어땠다는 거야. 이 건축가들은 지위가 상당히 높았구나. 여기까지를 우리가 첫 번째 문장에서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Cicero classed the architect with the physician and the teacher. 이 시세로라고 하는 애가 건축가를 뭐와 동급으로 봤대? 의사나 선생님과 동급으로 분류했고요. And Vitruvius spoke of so great a profession as this. 비트루비우스가 말하길 이만큼이나 훌륭한 직업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도 뭐야? 건축가의 지위가 높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걸 너희가 알 수 있겠지? 그 다음에 Marcus Vitruvius Pollio, 이 사람이 누구냐면 a practicing architect during the rule of Augustus Caesar.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의 통치 시대 당시에 실제로 활동하고 있었던 이 건축가는, 그러면 건축가가 건축 얘기를 해. 당연히 신빙성 있는 내용을 얘기해 주겠지? Recognize that, 대조를 인정했는데 architecture require both practical and theoretical knowledge. 건축가는 뭐가 필요하대? 실질적이고 이론적인 지식 둘 다가 필요하다는 거야. And he listed the discipline. 그리고 그는 학문에 대해서 나열했대. He felt, 그가 느끼기에 the aspiring architect. aspiring이 무슨 뜻이야? 열망하는 이란 뜻이지. 그러니까 장차 뭐가 되고자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장차 건축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마스터해야만 하는 그 학문을 나열했는데 엄청 많아. 보면은 문학, 쓰기, 도제, 수학, 역사, 철학, 음악, 이거 뭐야? 약학, 법학, 그리고 천문학까지. 이걸 다 건축가가 마스터해야 된다는 거고, 그건 어떤 거야? 커리큘럼인데 still has much to recommend. 오늘날까지도 많이 추천되는 그런 학문들이라는 거지.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이 건축가라고 하는 얘는 두 개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데, 첫 번째는 뭐야? 실질적인 지식. 실질이라는 건 실용적인 지식으로 보면 돼. 실용적 지식이 필요하고, 또 두 번째로는 뭐가 필요하대? 이론적인 지식이 필요한 거야. 그럼 어때? 이 A라는 애는 실용적인 지식은 있지만 이론이 없는 애였고, B라는 애는 어때? 이론적 지식은 있지만 실질적, 실용적 지식은 없었던 애였지.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불완전한 형태를 갖고 있었다는 거고. 그러면 선택지로 다시 넘어가 보자. 이 선택지에서 1번의 플러스 알파가 뭐였어? 건축적 전통에 의해서 강조되는 그런 추상적인 지식인 scholarship이었지. 근데 건축적인 전통에서는 어땠어? 둘 다를 강조한 거지 얘 하나만을 강조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1번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건 뭐였어? 바로 이 while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역접의 접속사로서 앞뒤의 내용을 대조시키고 있구나. 너희가 이걸 잡아서 분류를 했냐 못했냐가 이 문제를 푸는 굉장히 큰 관건이었다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